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내놓자 소방기구 제조업체 파라텍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중소형 증권사 최초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계획을 발표한 DB금융투자가 6일 급등했습니다. 전날 DB금융투자는 ROE 10% 이상 달성, 주주 환원율 40% 이상 유지, 업종 평균 주가 순자산 비율 상회 등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현재 부동산, 음악 저작권 조각 투자사들은 특례를 인정받고 자체 발행한 상품을 자체 시장에서 거래시키고 있습니다. 법제화 기대감에 토큰 증권 관련주들이 가파르게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시장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일부 기업들 주가를 과도하게 끌어올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캐시 플로우가 발생하는 시기가 빨라야 2027년인 만큼 시장을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코스피가 4거래일 연속 하락세로 마감하며 2,540선까지 밀렸습니다. 외국인이 나흘 연속 순매도를 이어가는 가운데 삼성전자도 이틀째 6만 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역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고용정보업체 ADP에 따르면 8월 미국의 민간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9만 9천 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수치이고 2021년 1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더 다양한 소식은 본 방송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한가를 넘어 텐베거 수익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장은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은 또 하락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거래대금이 정말 바짝 말라있는 상황이죠. 미국의 고용 데이터까지 부진하면서 우리 양시장을 강하게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테마 장세가 이 때문에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자율주행 관련주였는데 테슬라 쪽에서 이슈가 있었죠. 중국과 유럽에 FSD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참고로 지금 현재 미국에서 월 13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32년까지 연평균 35%씩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 정리와 함께 다음 장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건 알고 가시면 좋겠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출발합니다. 네, 전문가님들 중에서도 전문가다라고 불리는 나도투자연구소의 우리 현성찬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와, 수요일에 덜 떨어져서라고 봐야 될까요? 계속해서 떨어져서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죠. 또 네. 이렇게 급락하는 속에서도 어제 공략주로 내걸어주신 휴젤이 2%대 상승하면서 철벽 방어에 잘 나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진짜 이 급락장 속에서 또 피어나는 게 제일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던데 예. 일단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 네. 위해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지금 뭐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을 통해서 인사를 갖다 드린 지 이제 지금 2달이 지금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처음 방송을 했을 때가 지수가 이제 2,800이었었거든요. 지금 어느새 이제 2,500입니다. 300포인트가 이제 무려 시장이 빠졌는데 요즘은 시장이 정말 좀 힘이 없죠.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또 이제 하지만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는 데에도 주도주로 여러분들께 계속 잘 잡아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헬스 게임 뭐 그런 쪽에서 이제 반도체 또 그런 쪽에서 이제 뭐 그 2차 AI 뭐 이제 그런 쪽부터 해가지고 꾸준히 여러분들께 이제 그 알테오젠 같은 주식은 계속 꾸준히 이제 타이밍을 잡아드렸고 그리고 이제 APR도 좋았고 그리고 이제 어제도 이제 톡신 업종을 갖다가 많이 빠졌으니까 한번 볼 시기다라고 이제 말씀을 갖다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휴젤이 이게 장중에 제가 이제 출력을 했는데 끝날 때 보니까 한 2% 그래도 조금 이렇게 넘게 좀 견조한 상승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주식 투자를 잘 하려면 여러분들이 일단 뭐 이렇게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빵 터진 종목 그런 종목들을 잘 기록을 하셨다가 이제 그런 주식들이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 그리고 이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시면 좋은 성과를 갖다가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에 근데 시장이 너무 좀 힘이 없었죠, 그렇죠? 네. 이제 뭐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도 근데 사실 이게 시장이 이렇게 하락할 거라고는 이제 예상을 이렇게 하락한 것보다 이렇게 침체가 될 거라고는 좀 예상을 갖다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 시장이 좀 급속히 좀 얼어붙고 있습니다.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제 8월 한 말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게 9월 달은 조심해야 된다. 지금 이제 FOMC가 이제 추석과 겹쳐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선물 옵션 만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 큰 자금을 굴리는 그런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관망세로 시장을 갖다가 대응을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일단은 뭐 여러분들 이제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이제 쉬는 것도 투자도 그리고 현금도 아주 유용한 그런 투자 수단이다라는 부분을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 뭐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뭐 투자를 단기로만 대응을 하고 있고 포지션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주식을 늘리는 거를 갖다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식 투자를 갖다가 지금 뭐 마냥 부정적으로 볼 거냐?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어느새 이제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그렇죠? 금요일 지금 지나고 다음 주 제가 8월 말부터 해서 이 시기가 주식을 우리가 이제 분할 매수로 갖다가 해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잘 기억하실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다음 주 이때 이제 9월 10일 이제 뭐 트럼프, 해리스 이제 그 대선 토론이 있을 때 그때 제가 이제 뭐 방산주로 갖다 이때 한번 좀 눈여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면 이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테마 장세야 그래서 나 소형주 쪽으로 갈 거야. 근데 사실 테마 장세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지금 같이 또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고 막 테마 장세 그럴 때는 근데 이제 이럴 때 만약에 이제 12일, 13일부터는 지금까지의 시장이 또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 플레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뭐 물론 이제 그게 어디까지 계속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 12일, 13일 이때 같은 경우에는 소형주 같은 경우는 또 되게 소외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현금을 위주로 좀 잘 지키셨다면 이제는 또 이제 다음 주 이때부터는 내가 좀 이제 자금을 갖다가 투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추석을 좀 지나면서 좀 수익을 갖다 올려야겠다. 그런 좀 전략을 전략을 짜고 그리고 시장을 대응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민족 명절인 추석과 FOMC가 겹쳐 있기 때문에 또 이제 FOMC에서 0.25를 하느냐, 0.5를 하느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죠. 지금 사실 이거를 갖다가 계속 하루가 지나게 미국에서도 가능성이 이쪽에 폴이 몰리기도 하고 이쪽에 몰리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이런 부분을 갖다가 0.5는 좀 아니길 바래요. 0.5가 만약에 이제 인하를 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뭐 상승할 수 있겠지만
중기적으로는 좋은 흐름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사실 뭐 부동산도 그렇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럴 때 같은 경우에는 침체가 좀 더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일단 0.25로 가는 게 시장이 좀 무난한데 이번에 파월이 연준이 페드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우리도 주의 깊게 또 연휴 동안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되게 침체에 있지만 시장이 침체가 계속 가는 건 아니죠. 그렇죠? 계속 하락할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어느새 2,500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을 좀 준비를 갖다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도 뭐 저러 갔다가 지금 뭐 계속 봐오신 분도 있으시고 하시겠지만 한 20년 동안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그래도 대형 증권사에서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0.1%의 이제 고액 자산가들의 돈을 굴려주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쨌건 많이 좀 이렇게 쌓아온 그런 지식과 그런 금융에 대한 경험을 이제 그 앞으로 이제 20년은 제가 이제 나머지 99.9% 우리 이제 일반 저와 같은 그런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이 0.1%의 자산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좀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호흡을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자, 일단 뭐 주식 투자를 하실 때 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같은 시장을 또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투자 원칙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약간 좀 트레이딩에 대해서 좀 투자금을 좀 줄이시고 그리고 투자 원칙을 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실 것 같아요. 자,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전쟁에서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이제 뭐 만 20세 이하의 그런 러시아 징집병들 같은 경우에 제대로 무기도 보급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할 수 있는 게 저도 좀 항복할 테니까 좀 살려주세요.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최첨단 장비로 무장한 군인과 그렇지 않은 군인이 만약에 참호 전투로 다 무기를 갖다가 벗고 싸운다 그러면 누가 이길지 모르죠. 그런데 전쟁터에서 이렇게 무장을 한 군인을 절대 이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이 뭐냐? 투자 원칙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투자 원칙이 없이 주식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은 이렇게 무기도 없이 전쟁터에 나가시는 것과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올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 원칙을 갖다가 지금이라도 만약에 내가 투자 원칙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저하고 함께 제 비법 자료를 갖다 많이 보시고 그리고 함께 투자 원칙을 갖다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러면 투자 원칙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시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지금 이제 올 초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사실 뭐 작은 주식은 좀 잘 안 하는데 지금 뭐 시가총액 한 5조 이상 되는 그런 기업을 갖다가 한 2달 동안에 한 2배 이상의 성과가 나오는 그런 타이밍을 비법 자료를 통해서 저도 포착할 수 있었어요. 그럼 이제 사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자금을 크게 들어갈 수도 있고 실제로 자산이 많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죠. 여러분도 저와 함께 공부를 하신다고 그러시면 이제 이런 노하우를 여러분도 배우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3가지 노하우, 이런 노하우를 갖다가 천천히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한 지 2달 정도가 되어 갑니다. 그동안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말씀했던 것들이 딱딱 맞아 들어갔고요. 특히 당장 어제 휴질이 괜찮을 것이다라고 공략주로 걸어 주시자마자 급락하는 장 속에서도 예쁘게 꽃이 피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하실 텐데요. 사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지난 20년간 0.1%를 위해서 살아오셨습니다. 당연히 그동안의 노하우를 정말 많이 쌓아놨겠죠. 그 노하우 한번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포착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송찬 전문가님의 방향타 포착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IG 넥스원,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준비되어 있는데요. 전부 다 방산 관련 종목이죠. 미국 대선 토론이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상승세 받아갈 수 있을까요? 특히 오늘 이 안에서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있다라고 하니까 눈 크게 뜨고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포착 종목 오늘도 일단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오늘은 특히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마켓 이슈를 짚어주실 거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요거까지 설명 쭉 이어서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일단 오늘 포착주는 방산주고 제가 이제 이전부터 여러분들께 이제 예고를 드렸습니다.
방산주 최근에 또 이제 많이 좀 내려왔더라고요. 자, 일단 LIG 넥스원은 아시다시피 지금 고가 대비해서 25만 원, 26만 원에서 지금 이제 17만 5천 원 많이 하락했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 뭐 못 사서 안달인 그런 주식이었었는데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했죠. 네. 그리고 현대로템은 상대적으로 좀 덜 빠졌어요, 그렇죠? 네, 덜 빠졌는데 지금 좀 많이 내려왔고, 그리고 이제 항공우주도 지금 5만 9천 원에서 5만 1천 원.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제 방송을 이제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막 오르는 주식을 따라 사는 경우가 없죠, 그렇죠? 어느 정도 충분히 빠졌다. 이제 그런 주식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성과가 좋죠. 예, 뭐 굵직굵직한 그런 좀 규모가 있는 주식들로 해서 여러분들께 성과를 갖다가 잘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항공우주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이제 거래 정지죠. 이제 이번 달 26일에 이제 다시 재개가 되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는 거래 정지고, 다만 이제 오늘 특징은 지금 시장이 좀 되게 안 좋잖아요, 그렇죠? 제가 웬만하면은 당장 이제 보통 말씀을 드릴 때 종가로 보통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모멘텀이 일단 다음 주 화요일 날 있죠. 예, 트럼프 그런 대선 토론 그런 부분 때문에 가격을 오늘은 지금 현재가보다 좀 낮은 가격으로 해서 시장도 불안하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그렇게 좀 이렇게 공략을 할 만한 그런 가격들로 지정을 해서 한 두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 후미에 여러분도 참고를 하시고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집중 공략주 이제 방송 후반에 여러분들께 이제 한 두 종목을 갖다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방산주를,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보통 이유를 말씀을 드릴 때 주로 이제 업종을 우리가 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그런 업종 그런 부분을 갖다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 대선 토론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 대선 토론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이 많죠, 그렇죠? 뭐 신재생에너지도 있고 전기차도 있고 뭐 되게 많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뭐 정유주가 될 수도 있고 되게 많은데, 그런데 그 중에 사실 움직이는 주식이 지난번에도 그랬었고 트럼프가 그때 피격당했을 때, 피습당했을 때, 근데 방산주가 움직임이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꽤 쏠쏠찮게 움직이는 흐름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한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하고 또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자, 이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6일부터 해서 6일, 그러면 이제 오늘 밤부터죠, 그렇죠? 사전 투표가 실시가 됩니다. 노스캐롤라이나부터 해서 시작을 해서 사전 투표가 실시가 되는데, 미국도 이 사전 투표가 영향을 꽤 많이 미치는 편입니다. 특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10일에 다음 주 화요일 날 열리는 그 대선 토론이 꽤 좀 이렇게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지금 이제 그렇게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신경전이 좀 첨예하죠, 그렇죠? 예, 다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한 부분들. 제 생각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해리스가 약간 우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약간 사람들을 갖다가 좀 좌중으로 좀 이슈 메이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대선 토론이 막상 또 이제 이루어졌을 때는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건 좀 노이즈를 자기 쪽으로 가져올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트럼프 수혜주, 피해주로 거론되는 섹터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수혜주는 뭐 암호화폐 있죠, 그렇죠? 많은 분들 요즘에 뭐 비트코인도 많이 하시고 그러신데, 수혜주 뭐 금융, 암호화폐, 그리고 전통적인 그런 이제 뭐 에너지 쪽, 그리고 이제 방산 쪽, 이런 쪽도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피해주는 이제 이런 친환경 에너지 이런 쪽이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해리스의 정책 수혜주는 이제 주로 이제 이런 친환경 쪽이 많이 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 방산주를 갖다 보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방산주 하시면은 제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그런 지도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중동 지도를 제가 지금 두 개를 갖고 왔어요. 이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 방산주를 보실 때는 방산주는 언제 움직이나요? 뭔가가 좀 불안할 때 움직이죠, 그렇죠? 그래서 방산주를 보실 때는 첫 번째로 금값이 튈 때, 그렇죠? 금값이 오를 때, 금값이 튈 때 보면은 방산주가 같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동 같은 경우는 유가와도 좀 관련이 있죠. 유가도 좀 관련이 있고, 그리고 이제 보통 금과 유가 같은 이렇게 좀 이렇게 유가는 좀 아니겠지만 좀 안정적인 좀 이제 그런 자산이 좀 틀 때가 방산주가 또 이제 시세가 나기 마련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또 하나의 변수로 들 수 있는 게 트럼프죠, 그렇죠? 트럼프가 강세면은 방산주가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제가 왜 지도를 갖다가 두 개를 갖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냐 하면, 자, 지금 방산주에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습니까? 러시아하고 바로 붙어 있죠, 그렇죠?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이런 때 같은 경우는 방산 쪽에서 어떤 쪽이 잘 팔리겠습니까? 무기가 포탄이죠, 포탄, 그렇죠? 예, 포들의 전쟁입니다. 포들의 전쟁.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K2, K9 뭐 이제 그런 쪽이 좀 각광을 받을 거고, 반면에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은 어떻습니까? 둘 사이에 보면은 다른 나라들이 있죠, 그렇죠? 이스라엘 여기 있고 이란 여기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은 뭐 이라크 있고, 그리고 요르단 있고, 그리고 사우디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포탄은 사실 의미가 별로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가 있는 거는 주로 이제 공중전이겠죠, 공중전.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목을 받는 게 이제 LIG 넥스원 이제 그런 쪽이겠죠. 전쟁의 성격에 따라서 팔리는 무기가 좀 다르다라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이제 방산 기업별로 해서 대표적인 무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K9 자주포, 그리고 천무, 예, 이제 이런 쪽이죠, 그렇죠? 무기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도 가장 크고, 그리고 이제 이익도 매출도 가장 큰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무기도 가장 좀 체계화 돼 있죠. 예, 그런 쪽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은 지금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천궁, 예, 이런 쪽이죠, 그렇죠? 예, 천무 이런 쪽입니다, 그렇죠? 천궁 그리고 이제 뭐 비궁 또 이제 그런 쪽도 나오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천궁, 비궁 이제 이런 쪽도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이제 K21, 예, 이런 이제 항공기 쪽이고, 그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탱크, 예, 이제 이런 쪽입니다. 장갑차. 근데 이쪽을 갖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방산이 너무 잘 된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사이즈로 보면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시가총액이 한 14, 15조 정도 하고, 나머지가 보통 시총 한 4조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미국이나 그런 프랑스의 그런 방산 큰 기업들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100조거든요. 100조가 넘죠. 사실 우리나라도 별로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직도 뻗어나갈 가능성이 많다. 오히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지금 이제 방산 기업별 밸류에이션을 갖다가 여러분들께 한번 표로 정리를 갖다 해봤는데, 이런 표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이렇게 캡처를 해두시면 나중에도 여러분들이 아주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영업이익이 지금 제일 많이 나죠, 그렇죠? 그리고 항공우주하고 현대로템, 넥스원 보시면은 이제 예, 이렇게 보시면 이제 뭐 245 그리고 이제 232 이렇게 있고, 로템이 384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일단 어쨌든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시가총액도 지금 이제 14조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PER은 지금 이제 30배 그리고 이제 20배, 보통 한 20배 수준이에요. 근데 보시면 지금 이제 로템이 퍼가 제일 낮죠. 왜냐하면 지금 로템 같은 경우에는 철도가 지금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리고 지금 PBR도 보시면 되시고, 영업이익률은 보통 이제 7에서 10% 그 사이에 움직입니다. 대표 무게 다 정리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요 표로 갖다가 하나 이제 보시면 방산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눈에 정리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 중에서 제가 어떤 기업을 공략주로 할지는 이제 방송 후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산 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 템베거로 해서 많이 나와가지고 작년부터 해서 한 2년 전부터 템베거로 방산 기업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 템베거 공식에. 그 뒤로 이제 수익이 많이 났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사실 소강 상태긴 한데, 어쨌건 이런 비법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그런 기업들을 정리를 해두고 결국은 또 움직입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 또 성과를 또 거둘 수 있겠죠. 아무튼 이런 투자법들을 여러분들이 잘 익히시고 하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이벤트 정말 많이 있죠. 그 안에서도 트럼프 해리스 TV 토론 가장 눈여겨봐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쪽에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섹터 중에는 또 방산을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언지를 해주셨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방산주가 시장의 주목을 받은 지 꽤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그 말은즉슨 주가가 요즘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말은즉슨 저가 매수 기회로 봐도 좋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알려주신 이 4개의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우리는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할지는 저희가 잠시 후에 공개를 하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할 테고,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일단 뭐 국장은 미장에 비해서 체력이 약하다라는 말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 방산 쪽에서 텐베거 간 종목이 많다 해주셨잖아요. 아무래도 뭐 실적도 탄탄하고 기업이 좋다 보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조금 미리 알고 싶단 말이죠. 이걸 혹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뭐 아시다시피 기업이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저점 대비해서는 한 15배가 상승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미국에 지금 뭐 엔비디아가 뭐 20배가 올랐고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여러분들 지나서 보시면 텐베거 기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예전에 뭐 한 2년 전에 위메이드도 그렇고 또 그리고 뭐 카카오나 뭐 네이버도 많이 올랐었죠. 그렇죠? 그때 같은 경우에. 그리고 지금 방산 기업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오른 기업은 지금 10배 이상 오르지 않았습니까? LIG 넥스원도 많이 올랐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아는 그런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세가 한 달 사이에 훌쩍 나고 그다음에 늦게 들어가면은 아주 그냥 계속 고생하고 뭐 회사가 잘 안 좋게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 업종이 업황 자체가 좋아지고 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그렇게 좀 굵직굵직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금 방산 기업도 지금 한 2년이 지금 더 됐어요. 그렇죠?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게 한 뭐 2022년, 2021년부터 해가지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텐베거 기법으로 해서 방산주를 포착을 했다면은 그동안 어쨌건 계속 보유를 하는 방향도 그렇고 트레이딩을 할 때도 많은 도움을 받았겠죠. 그러면 이렇게 기업이 좋아지는 우리가 문제는 그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늦게 알아차린다는 거죠. 그러면 초창기에 좀 이렇게 초기에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무언가 징후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런 변곡점이. 그래서 그런 변곡점을 갖다가 사실 감출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감출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텐베거가 되는 그런 기업도 초기에 분명 어떤 징후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 징후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HLB의 주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한 3만 원에서 지금 13만 원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기업이 텐베거의 그런 공식에 이렇게 포착이 된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이제 이 시기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것도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기관 수급, 외국인 수급, 그리고 거래량 이렇게 네 가지가 이제 사위 일체가 되는 시기가 있죠. 그럼 이제 이런 시기가 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뒤로 해서 주가가 한 뭐 2달, 석 달 만에 한 뭐 3배 그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시기를 갖다가 포착하는 그런 방법이 결국은 텐베거 그런 방법이거든요.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최근에도 계속 이제 여러분들께 타이밍을 갖다 잡아드리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스페타시스도 타이밍 한번 잘 잡으면은 20%가 순식간에 상승을 합니다. 근데 이 주식도 보시면은 지금 한 뭐 6천 원, 7천 원에서 3만 원, 4만 원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전에도 물론 나왔었고 이제 이런 시기가 있는 거죠. 그렇죠? 수급이 확 돌아서고 거래가 폭발하면서 이제 주가도 장대 양봉을 갖다가 만드는 이런 시기. 좀 시간이 걸렸죠. 앞에 HLB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는데 이스페타시스는 좀 쉬었다가 다시 거래가 확 터지는 시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런 시기가 보시면은 이런 시기예요. 이런 시기. 그렇죠? 네, 이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을 갖다가 포착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그래서 그 징후를 갖다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내용이 텐베거 공식이고요. 텐베거를 이제 상승 초입에 그렇게 알아차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공식 같은 게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이먼 미스키라는 그런 경제학자가 자신의 어떤 그래프 차트를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할 부분은 이제 이륙 지점이라고 얘기를 했죠. 예. 비행기가 이륙하는 그런 시점처럼 어느 순간 주가가 그동안에 계속 좀 기다가 어느 순간 주가가 이륙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시점에서 이 하이먼 미스키의 얘기에 따르면은 가장 첫 번째가 기관 투자자가 급속히 유입되는 그런 시점이 주가가 큰 변화가 있다는 거죠. 기관 투자자가 무언가 냄새를 맡은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시기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일단 이륙 이전의 시점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되게 오랫동안 쉴 수 있어요. 뭐 그전에 뭐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혹은 뭐 이러다가 그냥 안 되는 경우도 많죠. 그렇죠? 예. 현명한 투자자들은 보통 이런 때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글쎄요. 이런 시점 저도 한번 이거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너무 지루해. 이제 이런 거보다 한번 딱 뜨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어쨌건 시세의 초입이니까 투자 횟수도 빠르고 그리고 이제
가장 효율적이고 이런 시점 결국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가장 찾는 그런 시점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했던 거는 이쪽이었죠, 그렇죠? 대중.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오르고 언론에 많이 나왔을 때 이런 쪽은 투자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이륙하는 시점에 어떤 특징이 있느냐? 결국은 첫 번째 이제 수급이 크게 좋아져야 됩니다. 완전 손이 바뀌어야 돼요. 개인 투자자에서 기관이나 외국인들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그 바뀌는 과정에서 거래가 폭발을 하게 되죠. 다 기준들이 있습니다. 네, 기준들이. 뭐 그냥 거래가 많이 나왔다 그게 아니고 구체적인 다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가 증가를 해야 되고 혹은 매출이 어느 정도로 증가를 해야 되고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 분석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요런 세 개를 갖다가 완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템베거라는 기업이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이렇게 V자 반등, 최악의 상황이었다가 기업의 업황을 생각해 보시죠. 최악의 상황이었다가 바로 이렇게 급등을 갖다가 업황이 좋아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보시면은 어떤 경우입니까? 보통 기업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을 갖다가 좀 오래 거치면서 이런 기간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기업이 템베거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보통 우량한 기업이 템베거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런 시기에 차트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런 시점, 그런 내용을 갖다가 템베거 요 비법에서 기술적 분석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이제 이런 종목들의 여기 노란색 동그라미 요런 지점을 갖다가 포착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내가 템베거를 갖다가 찾는데 뭐 막 3주 걸리고 한 달 걸리고 그러면은 그동안에 다 올라가 버렸겠죠. 그렇죠? 그런 게 아니고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우리가 투자를 갖다가 해서 템베거 종목을 갖다가 템베거가 될 만한 종목을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식적인 부분,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비법자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템베거 투자법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평생 투자를 하실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미국 종목만 사실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에도 분명히 있고요. 그 사례로 HLB 이수페타시스를 짚어주셨는데 나 한번 제2의 HLB 이수페타시스 찾아보고 싶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의 20년간의 노하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USB 하나 안에 다 담았습니다.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시장이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일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딱히 호재가 없어도 뭐 긍정적인 리포트, 목표 주가 상향 뭐 이런 것 때문에 당일에 시세가 잘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개장 전에 조금 알아볼 수 있을까라는 욕심이 생기거든요. 네. 혹시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런 이 호기심을 갖고 한 10년 동안 아침에 우리가 이제 뭐 많이 보는 그 증권사 리포트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 한 10년 동안 이거를 갖다가 계속 좀 이제 트랙 레코드를 갖다가 계속 이제 좀 정리를 갖다가 하면서 어떤 리포트가 제가 좀 투자를 했을 때 그래도 비교적 단기에 짧으면은 당일 혹은 뭐 한 2, 3일 내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리포트가 뭐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매일 나오는 수백 개의 증권사 리포트 중에서 어떤 거를 갖다가 투자해야 그래도 좀 성과를 갖다가 거둘 수 있는지, 그래서 오늘의 베스트 리포트를 갖다가 고르는 건데 여러분들 그 애널리스트 아시죠? 그렇죠? 예. 55개 증권사에서 1,070명. 그러면은 각 증권사에 몇 명이 있다는 건가요? 20명이죠. 그렇죠? 20명. 제가 근무했던 증권사는 직원이 한 3,000명 됐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증권사이기도 했었는데, 자, 애널리스트 숫자는 한 50명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되게 좀 이렇게 공부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 이제 이쪽으로 많이 뽑혀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친구들이 월간 한 달에 한 6개씩 그렇게 평균적으로 리포트를 갖다가 발간하는데 보통 뭐 긴 거는 한 100페이지 갑니다. 100페이지. 예, 책을 갖다가 펴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짧은 거는 뭐 한 5페이지에서 한 7페이지.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갖다가 한 달에 6개를 갖다가 발간하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만큼 그 해당 업종을 잘 아는 사람도 없을 거라는 부분에는 여러분도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애널리스트를 갖다 평가하는 기준, 그냥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애널리스트의 연봉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뭐 좀 적게 많이 받는 사람은 10억 이상 받죠. 그렇죠?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이 기준을 갖다가 뭐로 하느냐? 결국은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국은 제일 원하는 거죠, 그렇죠? 초과 수익률. 그래서 종목과 수익률 그 부분이 이들의 연봉을 갖다 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갖다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사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제가 이제 어쨌건 뭐 지금 예시로 들은 것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6월 달에 뭐 동국지역 이것뿐만도 그렇고 바로 뭐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지난주에도 그렇고 요즘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에도 일주일에 한 2개 정도는 꾸준히 나오고 시장이 조금 좋을 때는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달에 한 10개, 15개 보통 뭐 그 정도가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래서 꼭 알아야겠죠. 그렇죠? 사실 이 기법 하나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사실 시장에서 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그 리포트가 나온 날 당일에 11%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8월 이렇게 중순에 나와서 나온 날,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그런 10페이지를 갖다가 훌쩍 넘어가는 포탈에서 그런 리포트 중에서 아침에 한 10분 만에 제가 리포트를 갖다가 한 8시 반 정도에 제가 저하고 함께 이제 하는 그런 공부방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갖다가 드립니다. 오늘의 리포트는 이거 잘 봐야 된다라고. 자, 이제 이때도 되게 시장이 안 좋았어요. 시장이 300포인트 밀리던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100포인트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그럴 때 가스공사가 탁 치고 올라갔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찾는 거예요. 중요한 점은 하나만 보는 게 아닙니다. 차트도 보고 업황도 보고 수급도 보고 재무제표도 보는데 이 부분을 어떤 하나의 프로세스를 해가지고 아침에 10분 만에 찾아내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비법을 갖다가 알게 되시면은 이렇게 엑셀표를 갖다 간단하게 해서 오늘의 리포트 딱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갖다가 알려드리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투자하실 때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게 된다면 장이 시작하기 전에 이 장을 움직일 베스트 리포트를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연구 결과 궁금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USB 하나 안에 다 담겨져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제가 USB 홍보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네. 여기 안에 정확히 뭐가 든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차트 공략 비법 자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갖다가 이제 받아 보시면 이게 사실 뭐 단순히 뭐 5페이지, 10페이지짜리 그런 게 아니고요. 한 거의 90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저는 이제 지금 금요일이잖아요. 그렇죠? 금요일, 내일 토요일, 일요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자료에서 적어도 요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하고 함께 어떤 뭐 저희 커뮤니티 공부방에서 저하고 함께 이제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이제 그래도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이 이렇게 1강 주식시장에서 당하지 않는 법, 한눈에 추세를 파악하는 법,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챕터 3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공부를 갖다가 하고 오시는 걸 제가 좀 권해드립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제가 주로 실제 투자를 갖다가 할 때 낙주 매매를 많이 합니다. 낙주 매매, 낙주 수익 매매인데 그러니까 많이 빠진 주식을 이제 들어가서 최근에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어제도 뭐 휴젤도 그렇고 지난주에 APR도 그렇고 이렇게 주식이 좀 많이 빠진 주식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주식들로 수익을 내는 게 낙주 매매인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꼭 하고 오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특히 일강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핵심이죠,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주식을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 많은 분들이 이걸 갖다 모르고 주식 투자를 하세요. 그냥 올랐대, 빠졌대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뭐 술자리나 그런 데서 누군가가 여러분들께 얘기를 갖다가 이제 했을 때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이 나를 갖다 진짜로 위해서 주식을 말을 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알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 부분만 아시면 되세요. 자, 보시죠. 여러분들이 어떤 좀 제대로 보려고 그러면 크게 봐야겠죠. 크게. 여러분들이 일간 차트, 분봉을 갖다가 아무리 본다고 해도 그 주식의 추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주봉이나 월봉으로 봐야겠죠. 마찬가지에 이 비법 자료의 1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월간 차트하고 주간 차트를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다 알고 있으셔야지 제가 한 5가지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시기가 이제
누군가에게 얘기 들었을 때 스마트폰을 갖다 꺼내서 이제 월간 차트를 갖다 보시는 거죠. 예, 그러면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갖다가 판단할 수 있으세요. 내가 어떤 스탠스를 갖다가 취해야 될지. 그래서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의 적어도 1강을 주말에 꼭 공부를 갖다가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비법 자료들 여러분들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0년간의 연구 끝에 탄생한 기법 자료 3개 USB 안에 담았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이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힌트부터 살펴볼게요. 네, 신냉전이 부른 호황, 고공행진 K방산, 바로 방위산업 관련주 들고 와주셨는데요. 당장 대선 토론이 있죠. 이와 관련해서 강한 시세 받아갈 수 있을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관심 종목 방산 들고 와 주셨는데 최근에 해주셨던 게 APR, 휴젤 다 너무나도 시세가 좋았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바로 공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 종목은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이제 종목을 첫 번째로 일단 현대 로템을 갖다 말씀을 드릴 텐데 현대 로템은 그동안에 사실 방산주 중에서는 잘 못 오른 주식이었죠. 그렇죠? 네. 잘 못 오른 주식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이런 모멘텀이 있죠. 그렇죠? 폴란드 추가 수주 기대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지금 이제 뭐 아시다시피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런 폴란드 추가 수주의 이런 부분이.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방산주 중에서 사실 수급이 제일 좋아요. 현대 로템이. 그리고 이제 그동안 못 올랐다가 시세를 못 내다가 이제 좀 시세를 갖다가 내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보시면은 방산주 중에서 그동안의 현대 로템은 별로 안 좋았죠. 근데 최근에 한 두어 달 정도는 현대 로템이 그래도 가장 잘 버티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제 배경에는 방산도 그렇고 신규 수주에 대해서 추가 수주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철도 역시도 지금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이 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주가를 갖다가 잘 지탱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제일 덜 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근데 우리가 주식을 이제 투자할 때 첫 번째는 사실은 이제 주도주, 대장주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당장의 미국 대선 토론은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그렇죠? 한 2, 3일 남았는데 그런데 지금 가장 대장주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이제 26일까지 거래 정지잖아요. 그래서 아쉽게 우리가 좀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 다음이 가장 좀 탄력적으로 보시면은 최근에도 보시면은 현대 로템이 상승을 갖다가 한번 할 때에는 가장 좋은 그런 흐름을 갖다 보입니다. 여기 차트에도 보시면은 이 시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L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못 오르죠, 그렇죠? 차트가 완전히 좀 비교가 됩니다, 그렇죠? 현대 로템하고. 그래서 이제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도 아직도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당장 다음 주 대선을 갖다 앞두고도 한번 시세가 날 수 있다. 다만 이제 제가 보통 일반적으로 종가 제가 이제 방송을 갖다 말씀드릴 때 종가 기준에서 그냥 뭐 내일 들어가셔도 되실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시장이 워낙 좀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지금 종가는 지금 이제 49,450원인데 저는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 한 매수가 한 48,000원 정도에서 우리가 매수를 갖다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워낙 좀 불안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으로 들어가셨을 때 일단 1차 목표가 그리고 최종 목표가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뭐 가장 그래도 최근에 방산 중에서 가장 흐름이 좋다라고 하는 부분 결국 모멘텀 때문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LG 넥스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뭐 비공도 그렇고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방산과 로봇 아시다시피 이제 고스트 로보틱스를 갖다가 이제 인수한 그런
인수하고 나서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어요. 그렇죠?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은 리포트를 갖다가 넥스원을 갖다가 되게 좋게를 얘기했는데 정말 그다음부터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네. 방산과 로봇. 근데 이런 부분은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우리가 그 뉴스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중국에서 그런 로봇을 갖다가 이용한 로봇 계를 이용한 그런 뭐 테러전을 갖다 대비하거나 막상 이제 그런 로봇이 무기에 이제 우리 그 현실적으로 적용된다는 거를 우리가 지금은 좀 약간 체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앞으로 넥스원이 보여줄 모습은 상당히 좀 우리에게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무기 산업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무기를 갖다가 선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인수 효과가 일단은 기대를 갖다가 하고, 그리고 이제 비공도 지금 이제 FCT를 통과를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의 모멘텀을 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이라크 그 수출권도 지금 조만간 뭐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자, 반면에 이제 아까 전에 그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좋았어요. 그렇죠? 시세가 좋았는데 지금 아마 넥스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꽤 속이 상하실 것 같아요. 주가가 많이 올라내렸습니다. 지금 이제 17만 5천 원인데 다음 주 해가지고 한 17만 원 정도면은 제 생각에는 좀 매수를 갖다가 좀 해볼 만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길게 가는 거는 약간 좀 이렇게 차후에 뭐 좀 우리가 지켜볼 부분인 것 같고, 당장 다음 주 대선 토론 즈음에서 한번 또 시세를 갖다 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한번 이렇게 큰 하락이 지금 이제 어느새 지금 세 번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이 3단이 되고 나면은 거의 마무리되는 국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되게 고통스러우실 텐데 지금 주식을 던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건 또 새로운 그런 스마트 머니가 좀 LIG 넥스원으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신규 매수를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냐. 예,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되게 어렵죠. 시장이 되게 어려운데 뭐 사실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지금 8월 말부터 지금 저하고 함께 공부하는 분들께는 그냥 주식을 다 그냥 비우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식이 없어요. 주식이 없어서 그냥 단타로만 제가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좀 뭐가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봅시다. 그냥 그런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주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리스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을 갖다가 한 발 좀 앞서서 여러분들께 대응을 해드리기 때문에 좀 리스크를 갖다 많이 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떤 멘토를 여러분들이 좀 선택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만날 때는 다 좋아요. 그렇죠? 다 뭐 기대감 있고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그리고 뭐 잘해봅시다. 그런데 막상 헤어질 때 보면은 여러분들의 중요한 거는 계좌에 어떤 주식이 남느냐죠. 그렇죠? 내가 생전 듣지도 못한 그런 주식들이 계좌에 남아있을 때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다 수익이 많이 나 있다면 모르겠지만 아시다시피 작은 주식은 또 이제 사이클도 짧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우량주에 투자해야 되는가? 왜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에 제가 우량주를 갖다가 보는 관점을 여러분들도 좀 공감을 하시고 배우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으로 현대로템, LIG 넥스원 살펴봤는데요. 일단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다른 종목 대비해서 잘 상승세가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요즘 추가 수주로 인해서일까요? 수급이 가장 좋아서 매력적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방산과 더불어서 로봇 관련주로 꼽히죠. 이 두 가지 섹터에 잘 걸쳐져 있다 보니까 또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친절한 시계도 매수 시점, 매도 시점 모두 다 알려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요즘 시장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보니까 나 혼자 대응하는 건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현성찬 전문가님과 함께하면 이 종목들에 대해서 AS까지 받아볼 수 있으니까 무조건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핵심 정리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미국 대선 토론과 방산주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이 필수라고 합니다. 로켓 배송 종목 2개 살펴봤고요. 현대로템, LIG 넥스원 있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 10분만 투자해서 텐베거 종목 찾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되고요. 우리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USB를 들고 가시면 된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